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하루 공부 루틴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 합격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월간 학습 플랜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간, 일간 학습 플랜을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영어 단어는 어떻게 암기했었는지, 시험 당일에 어떤 과목 순서로 문제를 풀었는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론 3개월, 기출 2개월, 마무리 1개월 이렇게 월간 학습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달마다 목표로 한 계획을 끝내려면 적절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강의가 총 몇 강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별로 들어야 하는 강의 수를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앞서서 기본 이론 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먼저 한 달 동안 각 과목당 몇 강을 수강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건 제가 처음 계획 세울 때 메모했던 건데 저만 알아보게 쓴 거라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참고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메모를 바탕으로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목표로 한 직렬은 9급 일반행정직이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5과목 시험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각 과목의 기본 강의를 3개월 동안 완강하려면 한 달 동안 총 몇 강을 들어야 하는지 월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강의를 한 주 동안 몇 강을 들어야 하는지 분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기본 강의가 총 82강이라고 하면 이걸 3개월 만에 다 들어야 하니까 1개월 동안 24개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고 1개월을 4주라고 가정했을 때 1주 동안 8개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합격 후기를 많이 보셨으면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한 번 강의할 때 보통 3, 4교시로 나누어 강의를 하시고 학원에서 강의한 이 영상들이 한 번에 인강에 3, 4개의 강의로 업로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진도를 따라가기에 제일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국어 강의를 한 번 들으면 최소 4개의 강의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또 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는 일주일에 2번 강의를 듣되 한 번에 4개의 강의를 들어야 3개월 동안 국어 기본 강의를 완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도 똑같이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고 조금 더 루틴을 만들어 보려고 요일별로 공부할 과목을 정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국어, 행정학 강의, 수요일, 목요일에는 영어, 행정법, 한국사 강의,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국사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국사는 강의량이 많아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4일 동안 한국사 강의를 듣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과목이 3개나 있어서 조금 무리이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가 생각보다 강의 러닝타임이 길지 않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더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행정학, 한국사랑 같이 공부해도 괜찮았어요. 그럼 저는 6개월 동안 그 많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단어는 무조건 매일 눈에 바르듯이 보는 게 최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어 단어 책을 선택한 기준은 기출 단어에 중점을 뒀는지였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건 기출은 누구나 다 공부하고 누구나 다 맞힌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단어는 빠짐없이 수록된 단어장인지 확인하고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 책에 빈출됐던 단어들부터 가볍게 공부를 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암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꼼꼼히 암기하는 것보다 대충 여러 번 훑는 게 더 효과적이라서 처음부터 너무 암기가 안 된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단어 암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만 말하면 영어 단어 암기는 무계획입니다. 계획 없이 매일매일 암기해야 해요. 책상 앞에 포스트잇에다가 붙여놓고 보고 방문에다가도 붙여놓고 보면서 내 눈이 가는 곳마다 계속 영어 단어가 눈에 띄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버스를 탈 때 하다못해 잠깐 편의점을 갈 때마저도 영어 단어 암기는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복화 암기 어플을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눈에 바르듯이 암기했어요. 단어 책으로는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파생 단어들을 위주로 암기하고 메인이 되는 중요한 단어들은 이런 어플로 가볍게 공부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런 단어 어플 사용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9급 공무원 시험은 5과목을 100분 동안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어떤 과목을 먼저 풀지 전략을 세우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목마다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과목 특성을 구분해보자면 국어랑 영어는 시험 당일 사고력이 필요한 과목이고 한국사나 행정학, 행정법은 암기력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저는 시험 당일에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도 국어나 영어같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는 과목을 맨 처음에 푸는 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인데다가 풀다가 막히는 문제라도 나오면 뒤에 쉽게 풀 수 있는 과목들에 영향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를 무조건 맨 먼저 풀었습니다. 제일 쉽게 답을 찍어낼 수 있는 과목이라 부담이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한국사랑 성격이 비슷한 행정학을 풀고 그 다음에는 국어를 풀었어요. 행정법도 암기 과목이긴 한데 판례 지문들이 좀 어렵고 빽빽해서 지문이 많은 국어로 워밍업을 하고 행정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영어를 풀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풀 때도 단어나 문법 문제를 먼저 풀고 독해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었어요. 제가 이렇게 효율적인 문제풀이 순서를 정할 수 있었던 건 파이널 단계에서 5과목을 10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모의고사를 풀어봤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를 단순히 정답을 맞히고 틀리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시간 배분이나 문제풀이 순서 같은 더 많은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목별 문제풀이 순서는 오로지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나는 어떤 풀이 순서가 맞을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